춥다. 오늘도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사관 멜번 분관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빈 실무관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수빈님은 제가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만나게 됐는데, 뭔가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뭐 행사 진행도 엄청 잘하시고 되게 리더십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대사관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또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서 대사관에 들어갔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빈님 만나서 대사관에 어떻게 이제 들어가게 되셨는지, 또 대사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멜버른이 이제 오늘이 5월 25일인데 벌써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가을도 지금 가을이 왔어요. 가을도 근데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의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지고. 시간 빠르네요. 저도 호주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주 호주 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번 분관의 문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빈 실무관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실 때도 보면은 대한민국 대사관, 뭐 영사관, 분관 이런 용어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구별을 하기보다는 쉽게 생각하면 대사관은 대사가 있는 곳, 영사관은 영사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네네. 더 쉽게 생각하면 대사관이 본부, 영사관은 분관, 뭐 프랜차이즈처럼 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사관에도 영사님은 계시는데, 네네. 대사관은 그 어떤 나라든 최대 하나밖에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요? 없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있어도 무조건 수도에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영사관도 많고, 저희 호주를 예로 들면 이제 캔버라에 당연히 대사관, 그리고 시드니에 총영사관, 저희 멜번에는 분관이 있고, 이제 브리즈번이 출장소가 생긴 지 이제 한 1년 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는 일은 비슷한 거예요?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대사관은 조금 더 정무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네. 저희 영사관 출장소도 물론 외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대사관이 조금 더 정무 외교에 더 포커스가 돼 있는 반면, 저희는 정무, 뭐 공공외교 등등의 외교에 좀 분산돼서 집중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학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정무외교, 공공외교 뭐 이렇게 요즘 칭을 나누기는 하는데, 정말 쉽게 생각하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 그래서 그냥 이벤트 기획 그런 걸 하고 있고, 이제 공공외교라 하면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외교부 지침에 내려오는 정의도 있는데, 저는 소프트 파워를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 하면은 김치? 김치. 뭐 프랑스 하면? 프랑스 파리? 호주 하면 캥거루? 했을 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나라들에는 뭔가 다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뭐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북한 핵? 미사일 부정적인 느낌이 드네. 그렇죠.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만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게 전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공외교는 그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를 조금 이용해서, 예를 들면 스포츠 외교, 뭐 K-팝이면 K-팝 외교인 거고, 그렇게 어떤 저희 문화를 매개로 해서 이제 세상에 우리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고 키우는 게 공공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바로 이해됐어요. 근데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내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뭐 컴퓨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밖에 있는 그냥 딱 보이는 게 그냥 하드웨어. 안에가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 좀 디테일하게 이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고 계신지. 저희 멜번 영사관이 다른 나라에 있는 공간들에 비해서 문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제 그 중에 크게 예를 들면 제가 1년에 가장 크게 하는 문화 행사 2가지가 코리아 페스티벌, 그리고 필름 페스티벌, 한국 영화제,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어 관련해서 진흥을 하기 위해 현지에서 한국어 진흥을 위해서도 일하고 뭐 제휴동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워홀러들을 위해서도 뭐 워홀 데이 또는 저희가 순회 영사도 직접 네. 가서 또 개최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보훈 행사 중에 하나로 저희가 참전 용사 하신 할아버지들을 위해서도 네. 주기적으로 1년에 2-3번씩은 꼭 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등등 행사는 많습니다. 네네. 그럼 일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좀 스토리가 긴데 좋아요.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면 꽤 빨리 취업을 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4학년 2학기 때 사실 처음 멜번에 왔습니다. 졸업 전에? 네, 한 번도 휴학 안 했고 이제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 때 외교부 본부 청년 기자단 모파랑을 했었고 그 덕분에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네. 4학년 2학기에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해서 멜번 분간에 왔고 그때는 인턴은 6개월로 끝이 났어요. 뭐 저 자리가 있어야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자리도 없었고 뭐 티오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인턴이 끝이 났는데 이제 작년 코리아 페스티벌 때 단기직으로 계약직으로 잠깐 한 달 반 정도 일을 하고 그 기간 동안 티오가 나왔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그때 네네. 이제 코리아 페스티벌 준비하고 면접하고 정식 직원이 돼서 정식적으로 실무관이 된 지는 아직 10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사실 정확히 제가 영상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편하게 외교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는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행정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시험 같은 거 안 쳤거든요. 그리고 현지 채용이에요. 보통 현지 채용이라 하면 시험 없고 공무원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정확히는 한국 본부에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교관 시험 외무고시 그거를 치고 통과하신 분들이 정식 외교관 그리고 본부 소속 본부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거고 그래서 파견 오신 거고 저희는 현지 채용 현지 채용 그래서 실무관님들은 실무관님 전문가님 다 현지 채용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기업 입사할 때처럼 뭐 서류 면접 이런 절차 기본적인 절차를 하고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건가요? 따로 뭔가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거나 자격 요건이 그때그때 다른데 저희 실무관은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저도 입사할 당시에 영어 IELTS 딱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IELTS 하나로도 지원했는데 이제 면접에서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통과가 된 것 같고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네, 홈페이지. 저는 그 어쨌든 대사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절차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절차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네요. 다른 일반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근데 하나 첨언을 하자면 호주에서는 공무원이고 외교관으로 좀 칭해지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이게 한국에서는 저희가 전혀 외교관도 아니고 반공무원 느낌인데 호주에서는 이제 비자 받을 때도 클래스가 다르긴 한데 디플로맷 비자로 바뀌는 애요. 그 어떤 비자예요 혹시? 디플로맷 비자 그냥 비자. 외교관 비자인데 그걸 보면 그래도 외교관으로 뭐 대우해주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네요. 비자 상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 자랑해도 되나? 뭐 있어요? 있는데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 오스트리안 정부 이게 외교부인가요? 이게 제가 영어로 써있어요. 네, 외교부. 호주 외교부입니다. 디파. 보다시피 좀 허술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땐 허술해요. 뭐 생년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이름만 있으니까 이게 아이디로서 활용을 못해요. 그래요? 신분증은 안 되고? 신분증은 안 되고. 근데 그래도 멋있어서 들고. 근데 멋있는데? 아니 여기 보면은 오스트리안 거버먼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인정을 한 이제 뭐 직원 증서 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 수빈님은 여기 회사에서 평생 일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공공기관 그리고 한국 기업의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외교부가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무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 페스티벌, 필름 페스티벌
지금 10년 내내 하고 있어요. 10년까지는 아니라 사실 저희 공간이 생긴 지 이제 11년 정도 돼서 오래 안 됐네요. 오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 매년 반복되는 행사를 제가 진행하는데 곧 실증을 느낄 것 같아서 평생 있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뭔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정년까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시구나. 네. 근데 저희가 비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조금 긴 편이긴 한데 영주권자가 되면은 그 비자에 상관없이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비자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당연히 여기 또 퇴직하고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약간 계약직 같은 느낌인? 무기계약직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수빈님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퇴사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퇴사하면은 그 비자가 없어져요? 네. 바로 가야 돼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호주에 살려면은 여기서 계속 일을 하셔야겠네요. 제가 이 경력을 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이 경력으로 이직을 해서 그 회사에 이제 스폰서 비자를 해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권도 가져와요. 저 여권도 다르거든요. 여권도 달라요? 네. 뭐 여권도 달라요. 관용 여권입니다. 관용 여권이라고. 그게 뭐예요? 이게 세 가지 있어요. 그냥 일반 요즘엔 파란색이죠, 바뀌어서. 네, 파란색 요즘에. 저희는 회색이에요. 제 건 오피셜 여권. 그리고 이제 외교관님들은 붉은색. 디플로맷 패스포트. 이것부터도 달라요. 외교관이랑 저희는. 어쨌든 직장이잖아요, 직장인. 직장인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제 생각에는 이 일이 얼마나 나랑 잘 맞는지. 그리고 급여죠, 사실 급여. 우리 돈 벌려고 사실 일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준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사실 제가 취준이란 걸 안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취준은 안 했어요? 제가 3학년 때 이렇게 외국하고 4학년 정확히 사실 또 4학년 1학기 때 제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는 영국에서 교환학생 한다고 놀고 4학년 2학기 때 바로 인턴 됐고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급여가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취준을 하는지도 사실 저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희가 급여 기준이 한국 기준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한국 영사관에서 일하는 거고 한국 땅이라고 간주하고 저희가 비록 호주에 있지만 다른 제외공간 다 통틀어서 주재국의 법과 이제 저희 한국, 대한민국의 법을 반반 조금씩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호주 주재국 법을 따라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뭐 한국 공휴일도 공휴일 아니고 4대 국경일 또 쉬고 호주 공휴일은 다 쉬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법이 조금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근로 기준은 그리고 제 특히 그 급여 관련해서는 한국을 따라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호주가 물가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주거 보조비를 조금 받습니다. 또 그런 게 있구나. 돈이 저는 사실 뭐 지금 부양가족도 없고 뭐 돈 쓸 데도 없어서 딱 다 써요. 한 달이 지나면 제 월급을 딱 다 씁니다.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아요. 그럼 세이빙을 못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근데 저는 어리기도 어리고 제가 돈 벌려고 여기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저는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돈보다 경험 쌓는 게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몇 살이세요? 제 2000년 12월생이라 2000년생. 지금 호주 나이로는 23살입니다. 23살. 와. 그래서 뭐 돈을 충분히 부모님한테도 급한 상황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 나이에요, 한국은. 맞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모을 정도는 아니고 근데 혼자 생활하는 데는 뭐 무리 없을 정도다. 제 상황이 이 급여에 만족해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돈을 벌고 싶었다면 진짜 그 어떤 일을 해도 영사관보다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업무적으로는 좀 어때요? 업무적으로는 뭐 본인의 만족도라 해야 되나?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만족합니다. 업무도 만족하고 저희 직원분들도 특히 총영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네, 총영사님의 분위기에 따라 공간 전체 분위기가 변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총영사님이 너무 진짜 전 제외 공간에서 제일 좋은 총영사님이실 것 같아요. 와. 그럴 정도로 좋은 분이셔서 제 업무도 너무 좋지만 사회생활의 첫 시작과 지금 현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와. 보통 가장 문제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잖아요. 회사에서. 저도 회사 생활을 했지만 근데 사람적으로 봤을 때나 업무적으로 봤을 때나 지금 여기 멜번 분간에서 일하시는 게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네. 그러면 별 5개 만점에 만족도 몇 점 줄 수 있으세요? 4.5점 주겠습니다. 4.5점? 네.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네. 근데 저도 그때 코리아 페스티벌 할 때 이제 총 영상님도 보고 대상한 직원분들을 봤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그 뭔가 공공기관에서의 일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스타트업 직원들 같은 느낌?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총 영상님이 회사로 따지면은 뭐 사장님이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랑도 되게 말 편하게 하고 그래서 좀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실제로 분위기가 좋구나. 엄청 좋아요. 대학생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코비드 세대까지는 아닌데 제가 2019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1년 딱 대학생활하고 그 다음 2, 3학년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19년도는 그래도 1년은 꽉 채워서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2, 3학년 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4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많이 딱 1년 했어요. 1년 해보시고 그 1년 동안 그래도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국제 홍보대사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학교 홍보대사 따로 국제 홍보대사 따로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교환학생 그리고 유학생에 포커스 맞춰서 그분들을 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 학교에 국제 활동 같은 거 홍보하는 것도 있고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국제 홍보대사를 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국제 홍보대사는 원래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뭐 해외 취업을 원래 하고 싶었다거나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조금 제가 뭔가를 홍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제가 애국심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저기 취업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이거를 홍보하고 싶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아쉽고 그런 생각에 처음에 일단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홍보하는 거에 물론 그때 대학교 1학년이라 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PPT 좀 잘 만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SNS에 제가 가진 PPT 능력을 활용해서 업로드해서 홍보하는 거 그거 자신 있었고 남들 앞에 서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는 거 홍보하는 거 그리고 발표, PR하는 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 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은 어떤 거 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 경영학과 전공했어요. 경영학 전공. 사실 뭐 전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아시다시피 학교 1년 다녀서 특히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더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한지 전혀 모르겠고 제 나이가 지금 주변 사람들 보면 남자애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 4학년 하고 있고 여자애들 중에서도 휴학하면 학교에 있잖아요. 그쵸. 제가 먼저 취업을 했으니까 많이도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취업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떤 분야든 제가 느낀 게 전공 그렇게 필요 없다. 물론 전공을 베이스로 해서 취업을 하긴 하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렇게 실무에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한국 교육이다 그랬죠. 저희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걸로 처음 왔고 근데 그거를 보면 과가 정말 다양해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경영, 국제정치, 언어는 그래도 먹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예술 분야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실제로 뭐 그래픽 전공을 했다던가 예술 전공을 하고도 영사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와, 되게 백그라운드 다양하네. 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2, 3학년 때는 아까 이제 코로나 시기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시기에는?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도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냥 국제홍보대사 나머지 업무하면서 띵가띵가 지내다가
꽤 바쁘게 지냈는데 네. 띵가띵가 지내니까 사람이 엄청난 무료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준비했던 게 농협은행 홍보대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대구팀 팀장을 맡았었고 3학년 때 했나 봐요. 3학년 때. 3학년 때 3월부터 9월까지인가가 농협은행이었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그 모파랑을 시작했고 3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을 준비했습니다. 그 교환학생은 혹시 뭐 계기가 있었어요? 교환학생 가고 싶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환학생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교환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게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출석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출석 안 하면 F 받기도 하고 근데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출석률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 경영학과는 출석률이 0%였어요. 성적에. 그래서 저는 학교를 3번 갔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동안 학교를 수업 딱 3번 갔고 그걸 알고 있어서 사실 너무 안 간 거 아니야? 정말 안 갔죠. 교환학생이라 하면 그냥 그 나라에 내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바운더리만 있을 뿐이지 여행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제 목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행 다니기 위한 휴학 한 번, 그리고 할머니랑 여행 다니기 위한 휴학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효년에 또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로 밀렸는데 이 교환학생이 이거 1번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을 갔고 학교 3번 갔지만 그래도 시험이랑 퀴즈 과제는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편법인데 처음에는 영국 가기 전에 영국 영어로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일부러 1학년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수업 딱 처음에 가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하고 퀴즈하고도 다 패스했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편법이에요. 근데 수업은 안 갔지만 시험은 다 통과했다. 시험은 다 통과하고 성적 다 받고. 그럼 그 교환학생 이후로 이제 외교부 그 모파랑을 하신 거죠? 교환학생 가기 직전 학기에 원래 모파랑이 6개월 다니에요. 6개월이요? 근데 그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6개월 하는 동안 우수 기자상을 조금 받았어요. 거기서 또 잘했구나. PPT를 좀 잘 만드는 건지 또 제가 뭐 꼼수를 잘 쓰는 건지 머리를 잘 돌리는 건지 똑똑한 거지. 학교에서 배운 거랑 이거랑 연계를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완전 항상 새롭게 이렇게 피를 갈아서 만드는데 충분히 이제 경영학과랑 외교랑 접목시켜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 자료들이 있었어요. 이 자료를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좋은 자료로 제가 가진 좀 재밌는 부분을 접합시켜서 했더니 우수 기자도 되고 뭐 그 달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뭐 그런 것도 해서 그래서 영국에 가 있는 동안 해외 통신원으로 해줄 수 있냐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해외 통신원은? 똑같이 모파랑인데 이제 해외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원래 6개월 만에 끝이 났었어야 됐는데 1년 동안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시다가 이제 공경 외교 실습원 이거를 하신 건데 이거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저희 모파랑을 담당하시는 담당 사무관님이 계세요. 신청해보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조금 찾아봤더니 좀 경력이나 능력이 좀 있어야지 합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리고 4학년 1학기에서 2학기까지 1년 내내 교환학생을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다음 세션에 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지원을 안 했다가 뭐 면접까지만 가도 이거는 경험이다 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고 또 스토리가 긴데 사실 처음에는 불합격했습니다. 지금 영국에 계신 거죠? 지금 저는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 이제 발표가 나는 날 시차가 있으니까 좀 아침 일찍 6시쯤 6시 AM에 메일을 확인하고 불합격을 확인하고 잤어요. 근데 꿈에서 추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저 뭐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날 때 이제 눈 떠서 든 생각이 나 추가 합격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못 가도 다음엔 간단 말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띵가띵가 놀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아 내년에 가나 보다 하고 못 간다는 생각 안 하고 내년에 간다 하고 이제 언니랑 이제 사촌들을 네. 뭐 영국으로 다 불러서 네.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 여행을? 네네. 근데 이제 파리에 딱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또 추가 합격을 했다 어. 라는 연락을 받아서 이제 저는 영국에 가서 급히 짐을 또 싸가지고 네네. 한국으로 먼저 보내고 네. 이제 비자 시기 맞춰서 저는 먼저 돌아왔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생각은 있어요.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고 물론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만 그 정말 교환학생이라는 건 학생 때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22 네.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교환학생을 한 학기만 하고 온 게 좀 아쉽다. 그것도 급여 똑같이 받는 거죠? 직장 정확히는 네. 급여 월급의 개념으로 받진 않고 그래요? 보조비 생활 보조비라는 네. 명목하에 지원금을 받기는 해요. 근데 나쁘지 않게 받아요. 이거는 이제 네. 홈페이지에 올라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저는 230만 원? 2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그걸 이제 또 호주화로 받으면 약 3,000불 언저리. 네. 약간 현장 인턴십 같은 네네. 느낌이네요. 네. 그럼 여기 지금 그 영사관 일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그 실습원을 하고 취업이 되신 경우가 많나요? 이것도 다 케바케인가요? 근데 현장 실습원 프로그램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네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구나. 코로나 기간 동안은 파견을 못 가서 실제로 년수로 따지면 한 3년 정도밖에 파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 4년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 공간은 좀 제가 취업하기 전에 네. 이제 저희 전문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 여기는 인턴으로 와서 정규직 되는 게 루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인턴으로 뭐 저같이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인턴은 아니었지만 네. 저희가 무슨 선거가 있으면 선거 단기 인턴, 네. 뭐 행사 있으면 행사 단기 인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인턴으로 와서 지금 취업하신 분들이 저 제외하고도 4명 정도 계세요. 그럼 확실히 여기서 인턴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취업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할 때 얼마나 잘한지 보이니까 그쵸. 그만큼 또 가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지 사정을 잘하는 것도 있는 거고.